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의 한도의 머터리가 저녁도 안 먹고 초저녁에 영상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고, 뭐 그 어디 나오는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겠죠. 뭐 이 구절의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 같은 거, 그게 우리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목을 이 신체에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하는, 아마 이거 뭐 효를 논하는 거 보니까 아마 효행편에 나오는 구절 같습니다. 나 정확히는 어디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뜻은 그대로 풀이하면 신체 발부, 그러니까 몸과 신체, 그 뭐 피부를 다 포함해서 발부, 터럭발자죠. 털.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이게 털, 몸에 있는 털 하나라도, 신체, 피부를 전부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불감회상,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내용을, 제목을 뽑아봤냐면요. 옛날 이 성리학에서는 이런 걸 가르쳤는데 요즘 세상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왜 이 제목을 뽑은 이유가, 나의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형제들부터 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수염을 길러가 지분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느냐, 당장 깎아라,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 여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그 성리학의 그 내용 중에 이거 트럭 하나라도 건드리면 효의 시작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신체에 트럭 하나, 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뜻인데 왜 지금은 그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서구 문명이 워낙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 신체라는 게 별로 크게 중요시 않죠. 일단 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수염을 기르는 이 성리학의 효행편을 정확히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원칙부터 따지면.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까? 나는 효를 실천한다고 신체 발부를 훼손하지 않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전기 면도기니 온갖 면도기를 가지고 이발소에서 또는 미용실에서 이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면도기로 매끈하게 밀고 다니고, 이게 요즘 사회에서는 지켜야 될 덕목 같죠. 덕목으로 되어 있죠. 왜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거는 옳은 거고, 왜 이게 수염을 안 건드리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나는 잘못된 걸까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걸까요? 그럼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 욕해야지. 신라시대 때부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수염을 기를 수밖에 없었지. 면도칼도 제대로 없었고, 내가 어릴 때는 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머리를 빡빡 깎아 다녔는데, 빡빡머리였는데, 그때는 이발소도 마땅치 않아가 동네에 하나쯤 있었는데, 그것도 돈을 몇 번 갖다 줘야 되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고기 하나 넘어 이웃이 있는데 그 집에 아버지 친구뻘 되는 어른이 백호칼이라고
그 지금으로 보면 과일 깎는 칼이죠. 과일 깎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숫돌에 갈고 또 허리띠 혁대 가죽 허리띠를 문고리에 걸어놓고 그걸 거기에다가 나를 세워가지고 그걸로 내 머리를 밀었습니다. 따갑기도 하고 뭐 그래도 뭐 당연히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머리를 관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일본 그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뭐 이거 뭐 단발령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따를 수가 없었겠죠. 안 따르면 저 두드려 맞든지 뭐 어떤 벌칙이 주어졌을 테니까 옛날 선조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창씨 개명하고 머리를 단발하고 그 상투머리를 자르고 이런 게 그때부터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된 거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주 당연시 되고 뭐 동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요. 서양에서는 그 옛날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 이 동양 문화에서는 이거 유학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뭐 수염을 안 깎고 뭐 깎고 도구 없어서 못 깎겠지만 수염을 누구나 다 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욕먹어야 할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훌륭한 선조들 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게 수염을 이렇게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도 욕먹을 일이 아니라야 되잖아요. 왜 나만 욕합니까? 요즘 사람들 뭐 머리를 깎고 머리에 온갖 물을 다 때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뭐 시퍼런 물, 뭐 흰색, 뭐 금발머리 온갖 다 하고 또 면도칼로 수염을 싹싹 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 동양의 유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데 그건 괜찮고 왜 그걸 따르는 나는 욕을 먹어야 되고 그 시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에서 받은 거다. 이 말은 요즘 학문으로 따져보면 신체 발부는 그러니까 세포, 뭐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에도 다 세포가 있죠. 세포가 살아있죠. 딱딱한 발톱이나 손톱에 세포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라는 건 우리 몸의 세포는 부모의 아버지 엄마의 세포 중에서 그 우성인 부분, 그러니까 그 좋은 정보만이 DNA 속에 부모의 DNA 속에 좋은 정보만이 골라서 새로운 세포로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전해받은 게 자식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좋은 부분만 받아 있는 그 나쁜 부분은 삭제되고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내용을 우리 생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물에서 배우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죠. 부모의 세포가 전해진다, 유전 정보가 전해진다, DNA가 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옛날 사람들은 뭐 몰랐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뛰어난 그 성공 문명을 개척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요시했겠죠. 어느 서양에서도 특히 유대교에서도 보면 유대교에서도 이 신체를 중요시하잖아요.
부모를 중요시하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내가 시험 기르는 게 요거도 먹을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행위예요. 아마 자식의 어떤 상처를 입었다거나 하면 부모는 그 DNA를 통해서 그 아픔이나 그 아픔을 같이 느낄 겁니다. 그 자기의 신체가 훼손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경계했겠죠, 부모들. 그래서 우리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갖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부모의 정신을, 그러니까 부모의 세포의 진동을 울리는 거겠죠. 그걸 아마 경계하고 그걸 어떤 효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으로 전해졌겠죠. 요즘 사람들은 어떠다가 요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참 그저께 부산 가서 친구 딸내미 결혼식에 갔다가 그 동기들끼리 마치고 커피집에 모여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맹장이나 설계나 이런 아주 소소한 그 장부들은 일찍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걸 제거하면 암이라든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는 장기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만든 제품에도 거의 참 아주 세밀한 설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를 만들 때 쓸데없는 부분을 설계가 붙였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 어떤 명목으로라도 그 장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은 그걸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그걸 설계해서 붙였을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요즘은 어릴 때부터 맹장을 제거하는 걸 아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야기했는데, 그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자르면 그게 별 생체에 지장이 없을 뿐더러 암이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다면서 요즘은 그걸 많이 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암이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이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유지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떤 캐라도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은, 물론 생물학자라는 이 학자들이 심심풀이로 만든 헛소리에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거 따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나는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죠. 나 신이란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렇게 멍청한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장기를 갖다 붙였을 리가 없잖아요. 사족같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생물학자나 이런 의사들이, 이런 인간들이 봤을 때는 기능적으로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제거하면 다른 그 장기에 인해 가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이점만으로 그걸 어릴 때부터 제거하는 걸 권고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지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왜 어릴 때, 특히 어릴 때부터 남자의 포경을 그렇게 자르는 걸, 제거하는 걸
권고했느냐, 그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포경 수술을 많이 받죠. 물론 나이 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귀두를 덮고 있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게 그 좋은 점만 있을까요? 뭐 그걸 잘라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이점만 있을까요? 나쁜 점은 없을까요? 나는 내 수염과 연관시켜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인간들이 한번 좀 깊이 좀 고민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인간들이 그만한 무시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난 아주 무식한 인간들의 행동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세밀한 존재입니다. 아주 미시한 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신체에 포함시킨 거예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내 수염에 대해서 시비를 더 이상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수염을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깎는 거예요. 신체 발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난 놈은 어느 정도 끝까지 자라면 저절로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젊은 놈이 그 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난 지금 이 수염의 길이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나는 칼을 면도 가위나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들지요. 나는 그런 게을러가지고 그런 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렇게 어디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놔두는 거지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강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은 또 내 수염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헛소리 한번 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